집안이 파산한 후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저를 시골로 보냈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제 소꿉친구였던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초록색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있을 때 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다은,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 문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죠. 1년 후, 저는 기적처럼 한국대학교에 합격했고 그곳 기숙사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잔뜩 인상을 쓰며 제발 자기주의를 맴돌지 말라고 쏘아붙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룸메이트가 그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바로 올해 수능 자연계 수석이자 진성그룹의 황태자였습니다. 남자는 허리에 수건 하나만 두른 채 선명한 식스팩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제 소꿉친구를 삐딱하게 쳐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친구, 그 자신감은 혹시 소셜커머스에서 공동구매라도 하셨나?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자를 내가? 어림도 없지? 남자 기숙사 앞에서 주하준을 마주쳤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보다 훨씬 더 놀란 눈치였죠. 서다은,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의 눈썹과 눈빛은 이제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주하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와 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저는 평범한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부유했던 시절의 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죠. 주하준은 입술을 꾹 다물었고 그의 눈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설마, 나 찾아온 건 아니지? 시골은 교육 환경이 서울만 못할 텐데. 옆에 있는 사범대에 합격이라도 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하긴. 사범대도 점수가 높지. 내가 1년이나 공부를 쉬었는데 붙었을 리가 없지. 그래서 나한테 온 목적이 뭐야? 우리 부모님께 내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서다은, 너도 알잖아. 1년이나 지났어. 내 아버지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고 나를 찾아와도 소용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와 함께 자랐고 우리 집안이 망하자마자 냉정하게 선을 그었던 남자를요. 가봐. 그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에 말했잖아. 우리 끝났다고. 말을 마친 그는 주머니에서 붉은 지폐 몇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고 택시 타고 돌아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헛수고하지 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냉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그의 눈에는 이토록 하찮았던 걸까요? 하지만 그는 잊었나 봅니다. 과거에 제게 매달리며 평생 잘해주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요. 어른들이 성인이 되면 약혼시키자고 농담했을 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도 바로 그였는데 말이죠. 저는 그 돈을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고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또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아. 제 아버지의 내연녀의 딸 서몽아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아버지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제 앞에 데려왔죠. 그때 제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서몽아의 원래 이름은 이몽아였지만 우리 집에 머물며 아버지를 붙잡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는 일부러 제 성을 따서 서몽아로 개명시켰습니다. 아마 제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는 그 모녀를 옆집 별장에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날부로 제게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요. 저는 서몽아를 늘 증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항상 음흉한 수법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제 주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예전의 주하준도 저처럼 그녀를 싫어했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제 비웃음을 느꼈는지 주하준의 눈빛이 어색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몽아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고 저를 일부러 무시하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랑 같이 학교 구경하자. 응. 그리고 나한테 줄 선물 있다면서? 서몽아의 친밀한 행동에 주하준은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윤의 기숙사에 가자. 저를 스쳐 지나갈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다은. 더는 나 찾아오지 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바라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이죠. 이 매정한 여자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른 척할 셈이야? 모른 척할 건데? 문 열었을 때 내가 없으면 여기서 난동 부릴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답장했습니다. 지금 기숙사 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밑은 안 더워. 거기서 동상이라도 될 셈이야? 다른 남자가 자기 기다리는 줄 알면 어떡해? 아니면 내일 아침 학교 게시판에 질분 만에 이 여신님 연락처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내 도철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신입생 등록 첫날인데 내 기숙사 구경 좀 하면 어때? 이게 내 은인을 대하는 태도야? 알았어. 남자가 적극적이면 싸구려가 되지? 난 그냥 내 예비 플랜이고 옵션이고 중요하지 않은 행인 일일 뿐이야. 어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기숙사 몇 호야? 상대방은 거의 바로 답장했습니다. 303호 들어올 때 마스크 꼭 쓰고. 공교롭게도 저는 303호 문 앞에서 주하준과 서몽아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붙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하준이 서몽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손을 거두고는 곧장 제게 다가와 노골적으로 불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다은, 제발 적당히 좀 해. 내 기숙사까지 따라오다니. 나한테 평생 매달릴 작정이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하준, 나 너 찾아온 거 아니니까 착각 좀 하지 마.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말을 내가 믿어? 나 아니면 누굴 찾아왔는데? 뭔가 생각난 듯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서다은, 설마 아직도 내가 내 약혼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건 그냥 어른들 농담이었어. 설마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아까 그 돈이 부족했다면 더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줄래? 그가 지갑을 꺼내려 몸을 숙였을 때 저는 한 발 먼저 그의 손에서 돈다발을 빼앗아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귀찮게 구네. 붉은 지폐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쏠렸죠. 주하준은 한동안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몽아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서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 아직도 내가 서씨 집안의 아가씨인 줄 알아? 누구든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 남자친구나 잘 관리해. 똥개처럼 나만 보면 지저대는데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제 말에 주하준의 얼굴이 먹물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듯 그는 차갑게 두 번 웃었습니다. 서다은,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나? 방금 우리를 만났는데 하필 내 방문 앞에 나타났다고? 그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며 가방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돌려줄게. 이걸로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앞으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의 한 사찰에서 구해온 평안 부적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그는 저를 보호하려다 다리가 부러져 몇 달간 병원에 입원했었죠.
저는 매일 그를 간호했고 학기가 시작된 후에는 필기 노트를 들고 가 그에게 수업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퇴원하기 전 저는 이 부적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주하준,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라.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바람이 살랑이고 매미가 울던 날, 소녀는 드물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다은아. 난 항상 내 뒤에서 평안하게 서 있을게. 과거를 떠올리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어. 그딴 소꿉친구 감정도 이제 필요 없어. 주하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한테 매달리겠다. 고개를 들자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권도혁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젖은 머리를 털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188cm의 훤칠한 키,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얼굴, 그리고 시선을 뗄 수 없는 식스팩까지.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올해 자연계 수석 같아. 아, 진성그룹 황태자 권도혁이잖아. 신문에서 봤는데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 권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주하준을 옆으로 밀어내고 제 곁에 섰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원해서 겨우 올라오게 한 줄 알아? 내가 뭔데? 내 여자 화나게 만들어서 그냥 가버리면 내가 얼마나 달래야 하는지 아냐고. 주하준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나에 찾아온 게 아니라고. 권도혁은 오만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 친구, 그 자신감은 혹시 소셜커머스에서 공동구매라도 한 거야?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자를 내가 넘본다고? 어림도 없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주하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와 권도혁 사이를 오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몽아는 권도혁을 쳐다보았는데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혁 선배, 안녕하세요. 하지만 권도혁의 시선은 그녀에게 잠시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요. 그는 그저 태연하게 고개를 숙여 제게 수건을 건네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며. 이제 닦아줘.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디든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은데 옷부터 입어. 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순순히 돌아서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발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권도혁. 문밖에서 주하준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권도혁은 못 들은 척 의자에 앉아 제 앞에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시작해. 이제 아무도 방해 안 해. 이건 좀. 권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칠흑 같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 뻔뻔한 녀석에게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키우지 말자는 생각에 수건을 들고 그의 머리를 세게 문질렀습니다. 얘야, 야. 너 남편 죽일 셈이야? 권도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는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속눈썹 그림자, 코 옆에 작은 점, 그리고 새빨개진 귀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너 평소엔 말 잘하더니 왜 말을 더듬어? 저는 천천히 일어나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같이 물건 사러 가자면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사실 심장은 이미 목구멍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잿빛처럼 어두운 주하준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자 그가 제 앞을 막아서며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다은, 여자가 남자 기숙사에 드나드는 거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의 한마디는 저뿐만 아니라 복도에 있던 몇몇 여학생들의 신경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죽일 듯이 쳐다봤죠. 입학 첫날이라 원래 출입 제한 규정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저를 간섭하는 걸까요? 저는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넌 누구신데? 방금 부적 돌려주면서 앞으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고 하지 않았나? 주하주는 화가 나서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서다은, 내가 좋은 뜻으로 충고하는 거야? 너 정말 말버릇이 날카로워졌구나. 맞아요, 다은아. 권도혁 선배랑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지. 여긴 학교잖아. 내가 함부로 올 곳이 아니라고. 서몽아가 또다시 상냥한 척 끼어들었습니다. 여긴 학교고 난 신입생인데 왜 오면 안 돼? 마치 우스운 이야기라도 들은 듯 서몽아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다은, 백일몽도 유분수지. 여기가 어떤 학교인 줄 알아? 한국대학교야. 시골에서 1년 공부하더니 바보가 됐나? 넌 또 누구야? 시끄럽네. 권도혁이 크로스백을 메고 불쾌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서몽아는 말문이 막힌 듯 눈가가 붉어지며 입술을 꽉 깨물고 주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다은, 이리 와, 내가 데려다 줄게. 내 아버지는 여기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마. 제가 움직이지 않자 주하준은 손을 뻗어 저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도혁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권도혁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얘한테 손대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은 받고 하는 거야? 키와 체격에서 밀린 주하준은 기세가 꺾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은 후배.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 고개를 들어보니 입학 절차 때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던 진택 선배였습니다. 주하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택이 형. 진택 선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즐겁게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공 서적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던 책 찾았어. 일단 빌려줄게. 모르는 거 있으면 위챗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우리과 신입생 환영회 있는 거 잊지 마. 책을 받아 들었지만 뒤돌아보니 주하준과 서몽아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가 그렇게 들어오기 어렵다고? 어쩌지. 난 시골에서 공부하고도 붙어버렸는데. 너희들 화나서 죽겠지? 차 안에서 권도혁 주변의 공기가 조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무슨 생각해?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의 팔을 쿡 찌르자 권도혁이 마침내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 책 정말 오래 찾았어요. 다음에 밀크티 한 잔 사드릴게요. 넌 내 흉내를 내면서 짜증스럽게 말했어. 난 널 데리러 오고 널 구하려다 바지까지 다 젖었는데 왜 나한테는 밀크티 안 사줘? 이제 막 개강 첫날인데.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수제 토끼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거, 개강 선물. 저는 한가할 때 이런 소품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선물 교환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작은 인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안에 축복의 말을 적어 넣었죠. 나중에 듣기로 우리 반 친구가 그 선물을 뽑았는데 다른 반의 누군가가 작은 금괴와 바꾸자고 해서 바꿨다고 합니다. 누가 수제 인형을 금괴와 바꿨는지 참 신기한 일이었죠. 토끼 인형을 그의 앞에 내밀고 나서야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봐, 마음에 안 들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이 반짝 빛나며 제 손에서 인형을 낚아챘습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든대?
그는 가방에 인형을 달면서 중얼거렸고 입꼬리는 주체할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하여간 나한테만 애교 부린다니까? 근데 밀크티는 빼먹으면 안 돼. 알았어. 알았다고. 진성그룹 황태자님. 권도혁과 헤어지고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룸메이트가 아래층에 남학생이 찾아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 두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주하준이 서 있었습니다. 내려가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올라가려는데 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다은. 권도혁, 간단한 사람 아니야?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공작새처럼 과시하기 좋아하는 놈인데 너한테는 그냥 장난일 뿐이야. 속아 넘어가고도 좋다고 돈이나 세고 있지 마. 또다시 집안 배경을 들먹이며 권도혁과 멀어지라고 충고하는군요. 주하준,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때 그만두자고 말한 건 그였습니다. 저는 그를 그저 이웃 오빠 정도로만 생각했지만요. 오늘 남자 기숙사 앞에서 앞으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고 말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질척거리는 걸까요? 서다은, 나한테 그렇게 적대적으로 굴 필요 없어. 우리가 비록 그렇게 될 순 없어도. 그는 말을 멈추더니 오늘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났는지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잖아. 게다가 너도 우리 약속대로 같은 과를 선택했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괜찮아.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권도혁과 그의 집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자신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믿을 만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편파적인 평가는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뭘 믿을 수 없는데? 한번 말해봐. 등 뒤에서 권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길고 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이, 죽은 남 뒤에서 험담하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은데. 그는 태연하게 주하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깨달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알겠다. 너, 나랑 다은이가 친한 게 부러워서 질투나고 열등감 느껴서 내 험담을 지어내는 거지? 설마 사람이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을 수가 있나? 주하준은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저를 무력하게 바라보다가 결국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서몽아가 나타나 그에게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하준아, 화 풀어. 저는 권도혁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넌 왜 또 돌아왔어? 그는 제게 윙크를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영웅이 미인을 구했지? 어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멋있었어? 그의 호쾌한 모습에 저는 작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학교 등산 활동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저는 잠시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치에 넋을 잃고 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일어서다가 발을 삐끗했는데 갑자기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담이 커서 사람도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야생동물을 만나는 것은 꺼려졌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 방어 태세를 갖추자 권도혁이 달빛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너 좀 놀려주려 했는데 무기까지 들고 있네? 내가 안 나왔으면 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저는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지팡이 삼아짚으며 여전히 놀란 채 물었습니다. 너 수업제 써? 금요일인데 할 일도 없고 너랑 주말 보내려고 왔지? 저는 절뚝이며 그에게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권도혁은 즉시 다가와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에서 지팡이를 빼앗았습니다. 뭐 하려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자
그는 이미 제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보니 별빛이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올라타, 아가씨. 산길이 험한데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싶어.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빼지 않았지만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버틸 수 있겠어? 권도혁은 고개를 숙여 웃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남자는 안 된다는 말은 없어.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등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제가 작게 소리를 지르자 그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자. 그날 밤의 달빛은 참으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그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하늘 끝, 땅 끝이라도 달려가서 널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그 자뻑 심한 놈이랑은 멀리하고. 오늘은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권도혁도 저와 함께 참석하려 했지만 그의 과에도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가 보낸 자뻑남이라는 단어가 담긴 메시지를 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교실로 들어섰지만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서몽아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가 아니니 분명 주하준과 함께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학생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몇몇은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귓가에 거슬리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학교도 참, 신원조회를 제대로 해야지. 내연녀 딸까지 입학시키다니. 정말 재수 없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서몽아의 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어릴 때부터 그녀는 항상 이런 더러운 수법으로 아버지의 사랑, 제 주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교실 안의 악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개가 막 시작되었을 때 주하준이 지각해서 들어왔습니다. 선배들의 말이 끝나고 각자의 자기소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한 여학생이 제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제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 발표를 마친 뒤 제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한국대학교에 들어왔는데 4년 내내 이런 역겨운 사람과 같이 공부해야 하다니.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서몽아는 얼굴에 가득한 득의 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잃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서몽아 모녀가 저와 제 어머니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단 30초였지만 누가 진짜 내연녀의 딸인지 밝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몽아, 알고 보니 내 성은 이씨였구나. 왜 그래? 너랑 내 엄마는 남의 것 뺏는 게 버릇이 돼서 자기 진짜 이름까지 잊어버렸어? 아, 근데 성까지 바꿔가며 10수년 동안 우리 아빠한테 아양을 떨었는데도 내 엄마는 결국 결혼 못했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원수는 바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요. 서몽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체면 때문에 반격하지 못하고 집안의 파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왜 돌아가신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할까요? 서몽아, 죽은 사람을 모욕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명예를 훼손했으니 이 일은 학교에 보고할 수 있겠네. 이번에는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몽아는 당황해서 도망치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오자 아까 저를 부딪혔던 여학생이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쟤 진짜 미친년이네. 내가 학교 게시판에 쟤에 대해 글 올렸어.
미친 거 아냐? 누가 쟤를 여기 오게 했어? 그녀의 뒤에서 주하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주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잠시 생각했지만 여전히 역겨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희 둘은 재앙이야.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창을 닫자마자 권도혁에게서 링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괴롭힘 당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지? 링크를 클릭하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글쓴이는 분노를 표하며 덧붙였습니다. 예술학부 서몽아, 진짜 미친 X이니까 이 글 보는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라.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우. 근데 내가 컴퓨터공학과 과탑은 서다은이라고 하면 아무도 반대 안 하겠지? 권도혁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마지막 줄에 강조 표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봐, 억울하긴커녕 이건 명백한 칭찬이잖아. 보내자마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나른하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와. 응. 깜짝 선물이 있어? 저는 슬리퍼를 신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권도혁의 낮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 천천히 와. 그제야 제가 전화를 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끊지 그랬어. 권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숨결마저 멈췄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권도혁이 말했습니다. 끊기 싫어서. 머릿속의 기억들이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작년 여름 권도혁과 함께 보냈던 한 달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사건 이후 그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새처럼 작은 움직임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도혁은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한밤중에 제가 악몽을 꾸고 놀라 깨어 울음을 터뜨리면 그는 저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서다은,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권도혁이야. 나중에 제 정신이 점차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권도혁,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 사과를 깎던 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날 구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널 구해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와 권도혁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폐소공포증이 있었고 저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를 위로하며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점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는데 수상한 무리가 그를 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알려주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적들이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그저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도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달라. 서다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는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많은 일을 겪어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단지 시골에서 권도혁과 함께 많은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고향이었고 어릴 때 제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권도혁은 저보다 그곳을 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강둑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고 바람 없는 밤에는 볕단 옆에 누워 별을 보았습니다. 시골의 별은 정말 많고 밝게 빛났습니다. 때로는 은하수의 희미한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알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은 4.4광년 떨어져 있어.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닿기까지 아주 긴 여정을 거친 거야?
마침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우리가 고개를 들었고 권도혁이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별의 낭만은 우주에만 존재하지만 봐, 우리가 고개를 돌려 서로를 볼 수 있는 것도 일종의 낭만이잖아. 그해 여름방학은 원래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우리 두 사람을 점차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맛이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야. 권도혁이 손을 내밀어 봉지를 건넸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받으려 할 때 그는 제 손등이 약간 붉어진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다쳤어? 아파. 그리고는 제 손등에 가볍게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심장이 깃털에 스친 듯 간지러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뗐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권도혁의 눈빛은 유난히 진지해 보였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고 때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래하다가 빨개진 거야? 옷이 잘못했네? 그는 고개를 기울여 제 시선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몸을 살짝 기울이자 그도 한 걸음 옆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나 안 봐?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과탑 얼굴 좀 봐야겠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터져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다가왔다면 분명 제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이자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그게... 하지만 그때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주하준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붉어진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제가 그를 배신이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분위기는 그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정말 재수 없는 날이네요. 저는 그를 무시하고 권도혁에게 말했습니다. 너 돌아가. 곧 기숙사 문 닫아. 권도혁은 간식 봉지를 제 손에 걸어주었습니다. 내일 군사훈련 첫날인데 아침 먹으러 밑에서 기다릴게. 주하준은 마침내 끼어들 기회를 찾은 듯 권도혁에게 말했습니다. 서다은은 저녁에 단 거 안 먹어. 그가 뭘 아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도혁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제게 윙크했습니다.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주하준은 화가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권도혁은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이제야 그를 본 것처럼 과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내 룸메이트 아니야? 왜 그래? 이렇게 늦게까지 나와서 죄를 고백이라도 하려는 거야? 저는 권도혁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하준은 저를 따라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다음 순간 권도혁이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왜, 기숙사 문 닫을까 봐 특별히 나 찾으러 온 거야? 친구, 너 정말 세심하네. 좋아,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가자. 그날 밤 기숙사 앞에서 찍힌 사진이 학교 고백 게시판에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경영학과 권도혁이랑 컴퓨터공학과 서다은 커플 미는 사람 없어? 완전 달달한데? 진짜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권도혁은 좀 거만하고 쿨한 스타일인데 여자 킬러일 줄 알았더니 걔 옆에는 서다은 말고는 암컷 모기 한 마리도 없더라. 그날 서다은이 걔한테 밀크티 사줬는데 남자 만나는 사람마다 실실 웃으면서 체면도 다 버렸어. 진짜 값어치 없어 보여. 권도혁이 서다은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 사귀는 건 아닌가 봐. 넌 뭘 모르는구나. 썸 타는 단계의 그 줄다리기가 사귀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거라고. 아직 공식 커플 아니니 다행이네. 그럼 내가 마음 편히 그의 신성한 미모를 감상할 수 있잖아. 그리하여 군사훈련 기간 동안
저와 권도혁에게는 갑자기 팬클럽이 생겨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심코 스피커폰으로 재생했는데, 그래서 서다은 학생, 내 이 얼굴 마음에 들어? 문을 열고 들어오던 3명의 룸메이트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제 발가락은 이미 바닥을 긁고 있었죠. 잠시 후 그녀들이 일제히 폭발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GA가 아니라고. 차가운 여신과 직진남, 완벽한 조합이야. 둘 다 완전 고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순진해서 미치겠어. 너무 귀여워. 저는 아직 사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왜? 설마 걔 안 좋아해? 좋아한다는 게 뭘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항상 그를 만나고 싶은 것일까요? 농구장에서 그가 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제 손에 있던 생수병을 가져가며 손가락이 스쳤을 때일까요? 아니면 제가 저혈당으로 쓰러졌을 때 그가 제 입에 사탕을 넣어주고 그 백도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리던 순간일까요? 혹은 가을밤 저를 업고 산을 내려가던 그의 따뜻한 등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게시물이 주목받았기 때문인지 주하준이 수업이 끝난 저를 막아섰습니다. 서다은,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사이에 할 얘기가 남았는지 모르겠네. 뭔가 생각난 듯 저도 그를 따라 돈다발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 나한테 헛수고하지 말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돌아서자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다은, 예전 일은 내가 미안해. 어쨌든 우리 같이 자랐잖아. 이렇게까지 날 세우지 마. 저는 세게 손을 뿌리치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하준, 제발 그만 좀 해요. 내 여자친구는 내팽개치고 나한테 와서 뭐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한테 매달릴 셈이야?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걔, 내 여자친구 아니야.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내가 믿어? 미안해. 하지만 만회할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잖아. 저는 그가 예전에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하준, 내가 너라는 친구가 부족할 것 같아. 그렇다면 단호하게 거절할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꺼져줄래? 어떤 해명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심이니까요. 예전에 아무리 좋았더라도 저와 주하준의 관계는 작년 여름에 끝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서몽아가 보였습니다.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눈빛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다은, 내 좋은 날도 이제 끝이야. 저는 곧 그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마련한 모임에서 그녀는 늘 그랬듯 가식적인 목소리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은이네 집이 파산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시골에서 1년 공부하고도 한국대학교에 합격하다니. 빚쟁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여자애 혼자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치. 군중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럼 귀 시골에서 저렇게 생겼는데 빚쟁이들한테 당한 거 아니야? 말 안 해도 알지? 분명 순결하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럼 걔 권도혁이랑 어떻게 한 거야? 그 남자, 이 커플 엄청 좋아하던데? 좋아하긴 뭘 좋아해. 걔 완전 공공버스나 다름없잖아. 갑자기 권도혁이 불쌍해지네.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와, 서다은,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빚쟁이들한테 상처 하나 없이 대처했어? 우리 여자들도 좀 배우게. 서몽아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꽉 쥐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빚쟁이. 난 모르겠는데?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는 걸 보니 너도 시골에 있었나 보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난번처럼 제 상처를 직접 드러내어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비록 증명은 할 수 있어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덫에 빠져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한 사람이 증거를 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니 분명 증거가 있겠지?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도 나도 근거 없이 이야기 만드는 법 좀 배우게. 저는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더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제 질문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그녀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 그냥 물어본 거야? 화내지 않을 거지? 저는 손을 휘둘러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하더라. 입 더러우면 맞는다고. 너도 화내지 않을 거지?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한 말 다 녹음했어요. 지금부터 여기서 나가서 한마디라도 더 지어내면 그냥 뺨 한 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여학생들은 입술을 꾹 다물고 기계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서몽아는 얼굴을 감싸고 일어서서 눈물을 글썽이는 백년꽃처럼 연기했습니다. 서다은, 주하준한테 약혼 파기당하고 이제 걔가 내 남자친구라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 앨범을 열고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권도혁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며 혀를 찼습니다. 너 뭐야? 남자친구 있다면서 휴대폰에는 왜 내 도찰 사진만 가득해? 내가 다은이 오해하게 만들면 내가 어떻게 걔를 쫓아다니겠어? 상황이 너무 빨리 역전되자 서몽아는 떨며 저를 노려보더니 또다시 손가락질과 창피함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었던 성폭행 미수 사건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 비명, 욕설, 그리고 제 얼굴의 클로즈업. 제가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다시 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도망쳐도 소용없어. 내 아빠가 빚졌으니 딸이 대신 갚는 게 당연하잖아. 얌전히 문 열면 덜 고생할 거야. 안심해, 아저씨들이 잘 돌봐줄게. 밖에서는 온갖 비웃음과 욕설이 들려왔고 안에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제가 부엌칼을 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빚쟁이들이 이렇게 외딴 시골 마을까지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집은 오래 버티지 못했고 제가 태권도를 배웠다 해도 여러 명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음흉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총 5명이었습니다. 꽤 예쁘네. 도시 애라 피부도 부드럽고 가지고 놀기 좋겠어.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꽤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단지 제가 부엌칼을 들고 계속 휘둘렀던 것, 음탕한 눈빛, 혐오스러운 욕설, 그리고 선홍색 피 그것이 모든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EX, 고집 세네. 이따가 내 밑에서는 얌전해질 거야. 2년, 오늘 내가 반드시 가르쳐주겠어. 머릿속이 극도로 긴장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외침과 함께 한 소년이 밖에서 뛰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요. 그는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채 몽둥이를 들고 제 앞을 막아서서 어두운 불빛 속에서 그들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야 이 끔찍한 싸움이 멈췄습니다. 그 후 소년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다은, 정신 차려. 서다은, 나 좀 봐, 나 권도혁이야. 그날 저를 구해준 사람은 바로 권도혁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차 돌아오자 그의 심연처럼 검은 눈동자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경희님, 영상 증거 확보했습니다. 배후 주모자
꼭 잡을 수 있겠죠? 기숙사로 돌아가는 작은 길에서 서몽아는 저를 보고 계략이 성공했다는 듯 듣게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다은, 오늘부터 넌 완전히 망했어. 하수구에 사는 쥐새끼처럼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이나 받으며 살게 될 거야. 내가 너라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겠어. 저는 멈춰 서서 그녀를 떠보듯 물었습니다. 그 영상 내가 퍼뜨린 거지? 응. 무슨 소리야? 난 이해 못해. 난 내 고향에 가본 적도 없어. 아마 내 오만한 모습이 보기 싫었던 착한 사람이 있었나 보지? 모두가 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녀는 혐오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도 112에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 못했겠네. 서몽아의 동공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너희 모녀도 참 똑똑해. 1년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해도 단서를 못 찾았는데. 근데 어떤 멍청이들은 조금만 부추기면 스스로 증거를 문 앞까지 가져다 주네. 내가 이 일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난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어떻게 잊겠어? 난 그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주하준이 계속 저에게 집착해둬요. 왜냐하면 저는 서몽아가 빼앗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하준이 저와의 관계를 끊고 후회하며 다시 저를 찾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권도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엮이는 것은 더욱더 참지 못할 테고요. 인간의 야망은 물과 같아서 가득 차면 넘쳐 흐릅니다.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서 그녀는 경계를 늦추고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서몽아는 다시 한번 이성을 잃었습니다. 서다은, 왜 그때 죽지 않았어? 왜? 그 쓸모없는 놈들. 사람을 더 불렀어야 했는데. 저는 뒤로 물러나 그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녀를 침착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하준이 너랑 가깝게 지낸 게 내 엄마의 새 남자가 주씨 집안의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건 모르지? 너랑 내 엄마는 그저 남자에게 기생해서 사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야. 내 추측이 맞다면 내 엄마의 애인, 그 남자가 관심을 가진 건 그녀가 아니었을 텐데, 맞지? 서몽아는 멈칫했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 머릿속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왜 죽어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야? 왜 내가 나랑 경쟁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다 널 좋아하는 거야? 이 나쁜 년, 죽어도 너랑 같이 갈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 미친 듯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 그림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하준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서다은, 밤에 난 어릴 때부터 항상 너에게 잘해주고 싶었던 오빠였어. 저는 원래 주하준을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몽아가 미쳐 날뛰는 것은 저와 권도혁의 계획에 있었지만 그가 굳이 나타나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권도혁은 마지막으로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계속 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릴게. 안심해, 엿듣지 않을게. 제가 온 것을 보고 주하준의 눈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내가 안 올 줄 알았어. 저는 말없이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의 배에 있는 상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한 곳은 다치지 않았대.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한 후 서몽아와 그녀의 어머니는 살인교사, 강간교사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수십 년은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겁니다. 주하준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치러야 할 때가야?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아, 난 한 번도 그녀를 좋아한 적 없어. 그녀는 내 여자친구가 아니었어. 내가 좋아하는 건
제가 그의 말을 끊으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내가 날 좋아한다고 말하려는 거지? 그는 침묵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 넌 정말 날 좋아해? 주하준, 넌 그냥 교활한 이기주의자일 뿐이야.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건 단지 문당호대였어. 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자랑할 만한 여자친구였고 내 자부심의 미천이었기 때문에 날 좋아했던 거야.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떠나던 날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널 버리지 않았을 거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세상에 후회약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어. 나 먼저 갈게. 그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권도혁과 함께 널 찾으러 갔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을까? 아니. 권도혁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여전히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던 날처럼 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꿈깨 내가 전생부터 빌어도 기회는 안 줘. 왜냐하면 나에 비하면 넌 한참 멀었거든. 주하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기 전에 그는 제 손에 USB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서몽아, 엄마가 내 아버지를 고발했어. 이건 내가 서몽아 곁에 있을 때 모은 증거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내가 널 위해 하는 마지막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묘지, 어머니의 묘 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나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는 그곳에 서서 후회와 죄책감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막 돌아가셨고 당신은 입만 열면 말하던 그 첫사랑과 바람을 피웠죠. 어머니는 분명 몇 년 더 살 수 있었어요. 서수민 씨, 당신은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지옥에나 가야 해요. 그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옥에 가서 속죄할게. 다은아, 엄마가 날 용서해줄까? 절대 아니요. 다은. 그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서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게 아버지는 없었다는 걸 아셔야죠. 저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서쪽으로 기우는 석양 아래 한 남자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의 말을 했습니다. 권도혁이 학교 뒤 산에서 저를 찾았을 때 저는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 거야. 먹고 기운내? 먹기 싫어. 큰일 났네. 제일 좋아하는 것까지 거부하다니. 이거 심각한데. 그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날 그냥 동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도혁, 그때 일부러 시골에 온 거 나 때문이지? 그럼 뭐겠어?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왜? 좋아하니까. 왜 날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해. 아니. 이유 없는 좋아함은 없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하준이 예전에 날 좋아했던 건 우리 집안이 좋고 나 자신이 뛰어났기 때문이야. 서몽아가 주하준을 좋아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좋아했던 건 외가가 인맥이 넓었기 때문이야. 서몽아의 엄마가 아버지를 좋아했던 건 그가 부유한 삶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고. 봐, 전부 이익 때문이야. 권도혁, 나는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계산적이야. 내게는 인간의 나쁜 습성이 많아.
나는 희생을 거부하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모든 설렘을 억누르려 애쓰며 이 말들로 그를 겁주려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권도혁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내 의견은 존중해. 하지만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 집안에 형제가 많았는데 그는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었어. 싸울 줄도 모르고 말다툼도 못하고 부모님 비위 맞추는데도 서툴렀거든. 게다가 뚱뚱했지. 어느 날 다른 아이들에게 돌을 맞고 있을 때 한 여자아이가 나타나 물총을 들고 그들을 쫓아냈어. 여자아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에게 물었지. 넌 뭐가 무서워서 반항도 안 해? 남자아이는 반항할 용기가 없다고 말했어.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놀아주지 않을까 봐, 그리고 이기지 못할까 봐 무서웠대. 여자아이는 그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물총을 그의 손에 쥐어줬어. 그래서 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질 줄 알아? 지더라도 노력은 한 거잖아. 안 그래?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 하지만 그날 그는 여자아이에게 비치는 노을이 마치 그녀가 빛나는 것 같다고 느꼈어. 나중에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다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물에 처박혔어. 숨이 막혀 죽을 뻔했을 때 그 여자아이가 또 나타났지.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그들과 싸워 쫓아냈어. 또 너야? 왜 또 괴롭힘 당하고 있어? 여자아이는 기분이 안 좋았어. 꼬마 뚱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 아까 반항했어. 한 명은 울렸는데 걔네가 너무 많았어. 여자아이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잘했어. 그럼 열심히 운동해서 더 강해져야 더 많은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지? 권도혁은 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날 구했을 때 나에게서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권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하고 냉정한 건 나쁜 게 아니야. 그건 자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야. 계산적인 것도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은 살면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모든 단점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아.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다은, 우리는 그냥 성적표에 나란히 놓인 이름이 아니야. 아주 어릴 때부터 운명은 우리를 엮어놨어. 아마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사생아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었어. 달빛이 비추는 작은 골목에서 내가 그들을 겁주고 경찰에 신고해서 날 구해줬어. 그리고는 백도 마사탕을 하나 줬지. 내가 말했어. 이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해. 괴롭힘 당하지 마오. 그날 밤 나는 고개를 들어 달을 봤어. 내 인생의 많은 힘든 순간에 너는 마치 신처럼 항상 제때 나타났어. 나는 내 말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황태자가 됐어. 고등학교 2학년 졸업 선물 교환식 때 나는 내 반 친구를 매수해서 내가 준비한 선물을 손에 넣었어. 열어보니 내가 직접 만든 장난감이었지?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근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싱싱한 꽃, 빛, 은하수, 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채워라. 이 말, 나도 너에게 해주고 싶어. 18살의 서다은. 제 마음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나한테 하는 건 다 예전에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무심한 친절에 대한 보답이잖아. 권도혁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느껴. 여전히 널 보면 마음이 아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이유 없는 마음 아픔이고 조건 없는 관용이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를 거절하려던 모든 말이 이 순간 무의미해졌습니다. 권도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마.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먼저 달을 보는 건 어때? 국경절 연휴에 우리는 함께 시골로 돌아가 예전에 함께 걸었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때 그가 왜 저보다 이곳을 더 잘 알았는지 이해했습니다. 별을 보고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저는 놀라움에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은 싱싱한 꽃으로 가득했고 따뜻한 조명이 반짝였으며 하얀 풍선들이 특별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풍선에는 선물이 걸려 있었고 쪽지도 붙어 있었습니다.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필체, 그것은 권도 형만의 흔적이자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서다은,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정상에서 너를 만나고 싶어. 서다은, 성적표에 있던 내 사진으로 퍼즐을 만들었어.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몇 조각씩 맞추면 돼. 언젠가 퍼즐이 없어도 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다은, 수능 끝났으니 모든 선택 후에 항상 즐겁고 자유롭길 바라. 서다은, 좋아해. 항상 좋아했어. 가슴이 울렸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권도혁이 다가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얼굴선이 지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사실 아직 정식으로 고백한 적은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항상 기억해. 마을의 길고양이들을 함께 쓰다듬고, 함께 노을을 보고, 함께 저녁 바람을 맞고, 함께 하루 세 끼를 먹었지? 나중에 누군가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사랑이란 일상의 풍경들이 구체화되어 끊임없이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이고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사랑은 지금 바로 함께 있는 거야. 내 걱정은 이해해. 하지만 괜찮아. 나는 항상 널 좋아할 거라고 말해줄 수 있어. 몇 번이고 나에게 확인해도 돼. 그러니까 서다은 학생. 앞으로 언제든지 함께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권도혁 학생에게 줄래? 물리학에서는 같은 주파수의 입자는 점차 공명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인연은 우주가 수억 광년 전부터 써놓은 시나리오입니다.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0.00478,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 저는 모든 근심을 버리고 오직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뒤꿈치를 들어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등교한 첫날 학교 게시판에 인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찐 커플 탄생. 마음껏 미세요. 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히히.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보나 마나 권도혁이 올린 글이겠죠? 요 며칠개 기숙사에서 원숭이처럼 신나서 날뛰던데 분명 서다은한테 고백 성공한 거다. 화면 너머로도 권도혁의 득에가 느껴진다. 또 행복하네, 이 양반아. 또 행복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권도혁의 목소리에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다은 학생의 남자친구로 임명된 지 3일째인 오늘, 제 여자친구에게 첫 공식 데이트를 신청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아래로 달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과 눈썹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권도혁에게 달려가는 마음은 시원한 바람이고 노을이고 심장 박동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